골목 끝 오래된 건물 하나가 서 있다. 녹슨 철창, 금이 간 콘크리트 벽,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건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한다. 그 방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절에 같은 방 같은 구석에서 동일한 감각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차갑게 스치는 바람, 들리지 않아야 할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 공간 자체에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걸까? 아직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흉가라는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 생을 마감한 집,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건물, 오랫동안 방치되어 황폐해진 공간. 이런 장소들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수십 곳의 장소가 오랜 세월 흉가로 불려왔다. 그런데 이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패턴이 눈에 들어온다. 상당수의 경우 실제 사건보다 소문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이 장소를 흉가로 만든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장소를 흉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문은 보통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막연한 불쾌한 기억, 지역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경고, 혹은 철거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의 외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씨앗이 한번 뿌려지면 이야기는 스스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입을 거칠 때마다 이야기는 조금씩 살이 붙는다. 처음에는 그 집 왠지 이상해였던 말이 몇 달 후에는 거기서 사람이 죽었대가 되고 몇 년 후에는 수십 년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서사로 변해간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는 점점 흐릿해진다. 온라인 공간이 일상이 된 이후 이 과정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누군가 그 집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면 수백 개의 댓글이 각자의 경험담을 덧붙이기 시작한다.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공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 실제로 소유주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현재는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 운용 중인 건물이 여전히 흉가로 불리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건물이 흉가로 변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건물을 흉가로 만든 것이다. 소문이 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상한 소리, 갑작스러운 한기,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존재감. 이런 체험들을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체험자들은 대부분 진지하며 그 순간의 감각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건물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노후한 목재 구조물은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하며 예상치 못한 소리를 낸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의 저주파 음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쳐 불안감이나 시야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담시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어떤 공간이 무섭다는 정보를 미리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자극에 훨씬 강렬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낯선 공간에서는 특히 뇌가 패턴을 찾으려는 본능이 과활성화되어 천장의 얼룩도 얼굴처럼 보이고 바람소리도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이른바 집단 암시 이론이다. 특정 장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미 공포를 기대한 상태로 들어서며 이 기대가 실제 감각 경험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소문이 퍼지기 전 맨 처음 그 장소에서 이상함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경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 번째 가설은 건물 환경 요인론이다. 오래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집안 진동, 전자기장 이상, 혹은 미량의 가스 누출이 인간의 신체와 뇌에 영향을 미쳐 불안감이나 환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유령 출몰 사례에서 환경적 이상 요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이 역시 모든 사례에 적용되지 않으며 완전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세 번째 가설은 일부 연구자들이 장소 기억이라 부르는 개념과 연결된다. 강렬한 감정이나 사건의 흔적이 특정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물리학적 근거는 아직 빈약하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체험을 반복한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섣불리 무시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다만 이 가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아직 없다. 어느 가설도 완벽하지 않다. 집단 암시론은 최초 체험자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하고 건물 환경 요인론은 같은 장소에서 수십 년에 걸쳐 유사한 체험이 반복된다는 구체성을 온전히 해명하지 못한다. 장소 기억 이론은 검증 자체가 아직 요원하다. 이 빈틈들이 바로 흉가를 둘러싼 의문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소문은 장소를 바꾼다. 이야기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는 그곳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의 경험을 실제로 바꿔놓는다. 그것이 순전히 심리의 작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 공간에 깃들어 있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장소가 있을지 모른다. 낮에도 왠지 발길을 돌리게 되는 곳,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공간. 그 공포가 오래된 소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소문이 생기기 전부터 그곳에 이미 있었던 것인지. 그 답은 어쩌면 당신 자신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